안녕하세요. 기획자의 피그마 실무를 위한 기본기 총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떠셨나요? 우리 컬러와 텍스트 스타일 지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스크린에 대해서도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컴포넌트도 만들어봤죠. 이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우리 좀 새로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컴포넌트 독립된 컴포넌트들을 여러 가지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또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경험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컴포넌트로 감싸고 또 한번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편에서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들을 기반으로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팀 라이브러리로 퍼블리싱을 해서 화면 디자인을 빠르게 하는 단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탭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내비게이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탭 역시 ON 그리고 OFF 두 가지 상태밖에 없죠. 일단 우리 ON 상태의 컴포넌트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작성을 해줬고요. 프레임 섹션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줄 건데요. 위에 지금 우리 예시 화면에 보여지는 탭을 보시면 추천과 계좌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무료 송금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줬을 때 오토 레이아웃에 패딩 값을 적용하게 되면 안에 있는 에셋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의 여백이 결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글자인 계좌라고 작성한 부분하고 텍스트의 길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 프레임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동일하게 추천, 계좌, 무료 송금 세 개가 동일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토 레이아웃을 가진 프레임의 리사이징 규칙을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허그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픽스드로 바꿔주시고요. 가로의 길이가 항상 100픽셀을 유지하도록 고정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우리 이 텍스트 에셋은 항상 가운데 있는 게 좋겠죠? 자,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오토 레이아웃의 기준값을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에셋을 보시면 양쪽 끝이 아주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레디어스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 색상도 화이트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스타일을 등록할 때 이펙트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에 있는 이펙트의 스타일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장한 이펙트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같은 경우 지금 ON과 OFF 상태만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의 네임을 탭, 슬러시, 그리고 true와 false로 나눠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지 않은 false 상태일 경우에 스타일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우선 텍스트의 색상을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 지금 true 상태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펙트와 배경 색상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true와 false 상태를 제작을 했고요. 자, 이제 컴포넌트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컴포넌트를 베리언트로 다시 한번 컴바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리언트 지정까지 해줬고요. 위에 보이는 예시 이미지처럼 그레이 색상의 배경이 적용된 완성된 형태의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ON 상태의 컴포넌트 3개를 가져왔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그룹핑을 한번 해주고 저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일정한 간격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값은 이번에도 중앙으로 잡아놨고요. 좌우 그리고 상하의 패딩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 색상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레디어스까지 저장을 해주면 이제 텍 컴포넌트 제작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양 옆에 있는 탭의 상태를 펄스 상태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름도 바꿔줄까요? 프레임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컴포넌트 설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탭에 들어가는 에셋으로 제작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탭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컴포넌트의 명칭을 탭 에셋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른 컴포넌트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썸네일이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한번 같이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설명 없이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버튼들은 위에 다 구성을 해놨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송금할 때 사용되는 은행 선택 버튼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버튼하고 조금 다르죠? 안에 은행의 심볼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은행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고정된 크기로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은행에 심볼이 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가로 세로 30픽셀로 심볼이 들어가는 위치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회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 디자인 패널에서 필 패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 속성을 이미지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은행 로고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표시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은행 이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프레임 셀렉션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기본적인 부분만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의 기준값을 중앙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있는 은행의 심볼이나 은행 이름의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정된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리사이징의 기준을 픽스드로 모두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상단 부분에 있는 영역에서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컬러 스타일로 지정해 놓은 회색꽃 그레이 색상보다 조금 더 옅은 것 같아서 배경 색상을 전 일단 예시 이미지와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었고요. 레디어스도 15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네, 비슷하긴 됐네요. 자, 그리고 우리 토스 앱에서는 디자인된 키보드가 2개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키보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폰트가 텍스트에 적용된 폰트하고 숫자에 적용된 폰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변경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지정해 놓은 스타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 영역을 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오토 레이아웃을 통해서 정렬 기준값만 가운데로 다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패드 같은 경우에도 가로, 세로 길이를 고정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징 기준을 모두 픽스드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저는 가로를 100, 세로를 60 픽셀로 맞춰줬고요. 자, 이제 여기에 맞춰서 모든 숫자 키패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탕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 또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제 숫자가 랜덤하게 변경되는 키보드도 만들어줘야겠죠? 일단 키보드 이름을 랜덤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렉션 컬러스에서 바탕 색상과 숫자 색상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너무 흰색이네요. 근데 조금 옅은 그레이 색상 정도로 변경을 해줬고요. 이 랜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버튼이 없었죠? 여기서는 그냥 아이콘만 눈을 감겨주시면 되고요. 취소 자리가 있는 부분에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로 돌아가는 아이콘이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자, 우리 그 아이콘도 한번 아이콘 파이에서 찾아서 적용을 해볼게요. 가장 비슷해 보이는 아이콘을 가져왔고요. 이 아이콘의 셀렉션 색상도 그레이 색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컴포넌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컴포넌트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지금 토스의 일부 화면만 구현을 할 예정이라서 사실 컴포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폼 에셋 같이 우리가 인풋에서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죠. 디폴트, 호버, 클릭드, 디세이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컴포넌트를 지정하진 않았고요. 당장 우리가 화면 구현을 하는 데만 필요한 아이들만 컴포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는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 토스 화면을 실제로 디자인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파일을 팀 라이브러리로 퍼블리싱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무료 계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팀 라이브러리 설정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있는 파일에서 그냥 다른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디자인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료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에셋 패널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팀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우리가 컴포넌트를 다 지정한 파일을 퍼블리시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이 윗부분에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퍼블리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퍼블리싱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새로운 디자인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우리 열심히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에셋 패널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팀 라이브러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때 열리는 화면 중에서 우리 조금 전에 퍼블리싱을 한 파일, 이 부분에 토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토글 버튼을 통해서 팀 라이브러리를 활성화시키고 나면 좌측 패널에 선택한 디자인 시스템 파일에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에셋을 바로 찾아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F 버튼을 눌러서 프레임 추가를 해주시고요. 스크린 정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화면의 기준은 아이폰 11 프로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요. 앱에 대한 화면을 만들 때는 상하단에 고정으로 붙어있는 단말의 스테이터스 바와 홈 인디게이터를 반드시 적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피그마의 커뮤니티에서 iOS GUI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파일에서 아이폰 상단에 제공되는 스테이터스 바 그리고 홈 인디게이터 이 두 개를 화면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디자인을 적용을 할 때는 상단에 스테이터스 바, 홈 인디게이터 이런 부분들을 굳이 디자인에 넣지는 않죠. 하지만 화면을 구성할 때 이 두 개의 고정 영역이 차지하는 영역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적용을 한 상태에서 화면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에 기준 단말이 안드로이드라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단말 기본 설정 값들을 적용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 로그인하는 화면부터 만들어야겠죠? 일단 프레임의 명칭을 로그인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디자인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스페이싱 값들도 모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디자인 영역에 가까운 부분이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피그마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스페이싱에 대한 사항은 정의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화면은 페이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실행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 컴포넌트를 만들 때처럼 아이콘 파일에서 페이스 아이디 아이콘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첫 화면 제작이 완료가 됐죠?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하지 못할 때는 비밀번호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클릭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밀번호 입력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크린 정의를 하면서 컴포넌트로 만들었던 액션 시트 풀 타입 화면이 사용이 됩니다. 컴포넌트 검색을 해서 해당 화면을 가져왔고요.
키보드 컴포넌트도 검색해서 가져온 다음에 랜덤 키보드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지금 마스터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는 컴포넌트 수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Go to Main Component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마스터 컴포넌트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마스터 컴포넌트의 실제 사이즈를 늘리진 않았고요. 리사이징이 될 때 스케일로 기준을 해서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속성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컴포넌트의 변경이 일어나면 에셋 패널에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다는 알림이 뜨게 되고요. 이 패널을 클릭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퍼블리싱 합니다. 자, 퍼블리싱이 완료됐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화면으로 가시면 이렇게 밑에 부분에 컴포넌트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이 뜨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리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업데이트된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전체 업데이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완료가 됐고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나면 컴포넌트의 변경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칩까지 적용을 했는데 칩도 토스에서 사용하는 메인 화면의 칩보다 조금 너무 많이 둥글게 제작이 됐네요. 마스터 컴포넌트로 다시 이동을 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메인 화면을 만들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블로그를 통해서도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피그마를 통해서 화면 설계를 진행할 때 저는 가능한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습 중이라 디스크립션도 없고 또 서비스 플로우도 별도로 그리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화면 설계를 진행할 때는 사용자 경험에 따라서 프레임을 나열하고 여기에 따른 설명을 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인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해볼 건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항상 단말에 상단 스테이터스 바 그리고 하단에 홈 인디게이터를 고정으로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래야 나중에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었을 때도 좀 더 실제에 가깝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상단의 스테이터스 바와 하단의 인디게이터가 고정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스테이터스 바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을 레프트 앤 라이트 그리고 탑 영역으로 기준점을 잡아주고요. 하단의 홈 인디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앤 라이트 앤 보텀으로 잡아줘서 화면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프레임 사이즈가 밑으로 늘어나게 돼 변동사항이 없도록 설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디바이스의 고정 영역을 화면 설계 시에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레디언트 방향을 변경을 해줬고요. 돌아가서 다시 리뷰를 클릭하시면